2003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곳은 비교적 한적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곳곳에는 학교와 작은 상가들이 자리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오늘은 2003년 이곳에서 벌어진 일명 거여동 여고 동창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밀실 살인 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공간이 안에서 잠겨 있거나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였다면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평소에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 이 씨에게 함께 있는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 씨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급하게 뛰어왔는데요. 남편과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도 쪽으로 난 작은 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이 씨는 거기로 손을 집어넣어 아내의 핸드백을 꺼냅니다. 그 가방 안에 집 열쇠가 있었고 남편과 이 씨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1살 아내 박 씨는 얼굴에 치마를 덮어쓰고 목에 올가미가 조여진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3살 배기 아들은 보자기가 목에 둘러진 채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집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일까요?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범 창이 훼손되지도 않았으며 집은 아파트 7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내가 자녀들을 살해한 후에 자살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내는 평소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큰 성인도 아닌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교살에 의한 상처 외에 가슴 등을 짓밟힌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먼저 주변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내의 여고 동창생 이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전화했었던 그 이 씨가 맞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스스럼 없이 이 집을 드나들던 친한 사이이기도 했지만 일가족이 사망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시각은 오후 5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에 집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후 3시경에 피해자의 집이 있는 7층에서 내리는 사람을 포착하는데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이 씨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여느 때처럼 박 씨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이랑 놀다가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씨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날의 살인 과정은 잔혹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박 씨의 집에 놀러와 먼저 아들을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목졸라 살해하고 벽장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죽지 않고 다시 숨을 쉬자 다시 아이를 끄집어내서 발로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밟아 짓눌러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박 씨에게 깜짝 쇼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치마를 머리 위에 둘러 눈을 가리게 하고 박 씨를 방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박 씨는 이 씨를 의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이 씨가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라고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방 문틀에 아이들 그네를 설치하기 위한 틀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리 올가미처럼 만들어둔 빨랫줄로 박 씨의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이때 지렛대로 이용한 위틀에는 페트병을 씌워 자국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페트병은
용의자로 이 씨가 지목되고 이 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씨가 박 씨를 살해할 때 박 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쓴 방법이 굉장히 잔혹한데요. 10개월 된 딸을 안고 있도록 한 상태에서 빨랫줄로 박 씨의 목을 졸랐고, 아기를 안고 있던 박 씨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꼭 안고 있어서 빨랫줄을 벗겨내는 등의 저항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에 10개월 딸도 목을 졸랐는데, 이번에도 아이가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자 조금 전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숨 쉬는 일이 없도록 발로 밟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차례차례 3명을 살해한 뒤 집 열쇠로 현관문을 잠근 후 열쇠를 넣어둔 핸드백을 창문 틈으로 작은 방에 던져두고 밀실을 완성한 것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이 씨를 불렀을 때 핸드백에서 열쇠를 찾았던 부분이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씨가 자백을 하긴 했지만 48시간 이내에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 이 씨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조사받는 내내 이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옷 소매로 계속해서 손을 감추기도 하고 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움츠린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이 씨의 손을 확인하게 됩니다. 손에는 빨간 선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박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중까지 실어 빨랫줄을 당겼지만 힘에 부치자 손에 한 차례 감아서 당겼는데 이때 생긴 자국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이 씨의 집에서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피해자 박 씨가 사망 당시에 손에 쥐고 있었던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종이 조각과 같은 종이 조각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또 범행 도구를 만들었던 페트병 조각, 그리고 모든 범행 기록이 기록된 범인의 일기장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이렇게 잔혹하게 일가족을 살해한 것일까요? 박 씨와 이 씨는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으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사건이 있기 2년 전 인터넷 동창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만난 후에 수시로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이 씨는 원래 박 씨를 자신보다 아래로 취급하고 있었으나 막상 만나보니 이때까지 미혼인 자신과는 달리 박 씨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에 질투를 느꼈는데요. 특히 이 씨는 박 씨의 남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빨리 결혼했다는 등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박 씨가 좋은 남자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씨의 자존심을 건드려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질투심만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3명이나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잔혹한 살해 방법으로 볼 때 추가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후 이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졌는데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남편 나 씨는 초반에는 이 씨와 내연관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도 시인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언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까지 자세한 날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 씨와 아이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박 씨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씨는 사건을 박 씨의 자식 살해 후 자살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모두 체크했고 일상 패턴을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한 빨랫줄과 스카프는 피해자의 물건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서 덜미가 잡히지 않게 하는 등 사전에 준비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씨는 사건 전에 이미 4번이나 범행을 시도했었으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이른바 완벽주의자로 강박증과 주변에 대한 강력한 통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획성이 강했고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하던 당시에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밀실 트릭 자체는 성공했고 사건이 있었던 2003년 당시에는 DNA 수사 등의 발전된 수사 기술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시에 손에 자국이 남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는 행동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사용된 범행 도구인 페트병을 자기 집에 그대로 놓아두는 등 허술한 뒤처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이 심히 잔혹했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아이의 어머니가 살해 후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된 것도 덜미를 잡히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진행 중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노린 행동이라고 판단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